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불 재난과 드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동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울진 대형 산불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불의 크기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를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14일 동안 계속 산불이 진행된 적이 있고요. 외국에는 한 달 이상 산불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사람에 의한 부주의나 실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피해의 발생률이 99.9%에나 이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산불의 50% 정도가 번개, 즉 낙뢰에 의한 산불이 발생이 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탄층이라고 하는 그런 토탄층에서의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의 활동에 의한 산불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능성이를 따라서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은 사람이 걷는 보행 속도의 10배 이상, 100배 이상 빠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산사 산불에서는 4km 이전에서 발생된 산불이 반나절 만에 낙산사를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이 낙산사는 천년 고찰이었죠. 여기에는 낙산사 동종도 국가 보물이었는데 다 산불에 의해서 녹아져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종의 녹는 온도는 약 1000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 말은 이 산불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1000도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차량 또한 그 복사열로 인해서 전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소방차까지 다 집어삼키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은 지중화, 그리고 지표화, 그 다음에 수과나 비화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중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의 이탄층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 끄고 난 다음에 낙엽층 밑에 온도가 남아 있어서 다시 재불로 이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산불은 지표화라고 해서 지표면에 있는 낙엽층이나 덤불 위주로 불이 나고 있다가 수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수관화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나무의 높이보다 2배에서 3배까지나 치솟습니다. 이때 온도는 중심부가 약 1500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러한 불은 단순히 불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나 솔잎이나 또는 솔방울 같은 것을 부유시켜서 다른 곳까지 날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화입니다. 이 비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2km 정도가 날아간 사례가 관측이 된 적이 있고요. 호주에서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피가 되게 가볍고 오래 타기 때문에 20km 이상 날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을 쫓아다니면서 끌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에서는 우리나라는 봄철에만 특히 위험한데요.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팬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따뜻하고 강한 바람이 돌풍이 동해안 지역을 뒤덮습니다. 이때는 태풍보다 더 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화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 나게 되면 산불 진압 장비를 동원해서 불을 끄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동원되는 자원이 진화 인력입니다. 두 번째가 소방관서에서 동원되는 소방 펌프차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에 제일 많이 또 공중 진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방 헬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상진화자원 진압 체계는 수관화는 절대 끌 수가 없고요. 1500도가 넘는 산림 산불의 중심부에 진화대원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공중진화자원인 헬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워낙 고가이고 여기 헬기에 운영되는 인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3명이 항상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되면 정비라든지 급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지상에서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안 좋은 것이 사람이 직접 비행을 하다 보니까 연무가 가득한 곳에는 시계 비행이 불량해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야간 산불 진화가 어렵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야간에도 시계 비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깜깜한 곳에서 밝은 불빛을 보면 갑자기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돼서 조종하는데 장애물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연무 속에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최첨단 기술인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불 감시, 어디에 불이 남아 있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드론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드론에 소화탄이라는 것을 매달아서 분사되는 그 약재로 인해서 불이 꺼지는 그러한 방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오래 날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사람이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GPS 신호에 의해서 GIS에서 움직이고 한 사람이 조종하더라도 10대가 동시에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더 안전하고 밤에도 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되는 드론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동 통합 지상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키워드에서 자동과 멀티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GIS 지도상에서 드론에 대해서 편대 비행 가능 경로를 설정을 해주면 더 이상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 없이 자동으로 드론이 스스로 그 산불 지역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장착되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의 인지 정보를 가지고 소화 약재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드론은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경 1.5 내지는 맥시멈 2km밖에는 통신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의 99.9% 이상이 LTE가 잘 되기 때문에 LTE 통신망을 듀얼로 이용을 한다면 2km 이상의 것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산불로 인해서 LTE 기지망이 연소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드론이 LTE 통신 기지국을 보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LTE 통신망을 이용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올해 2022년 울진 산불 때도 마찬가지고 2019년 속초 때도 LTE 통신 기지망이 소실이 되어서 진화 현장에서도 또는 일반 시민들도 통신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불 진화 드론이 그러한 통신기지국 보호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산불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25m 이상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상 정보랑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풍속이 얼마 이상이 되면 돌아오거나 그 주변의 안전지대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자동으로 수행을 주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GCS에서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론 한 대뿐만 아니라 10대, 100대 이상의 드론도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UTM이라고 하는 UAS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하늘에서 드론의 교통 통제를 하는 그런 체계 관리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또 필요한 이유는 이종 드론, 서로 다른 드론,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드론이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드론이든 공중에서 부딪히지 않게끔 관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불 진화 헬기의 그런 신호를 받아서 그와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비행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흔히 쓰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하게 되면 장시간 이용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한두 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4시간, 심지어는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서는 10시간, 24시간까지 한 번의 충전으로도 날 수 있는 그런 드론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불만 끌 게 아니라 정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감시 모니터링 체계는 각 산불 지역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GIS 정보에 선을 임의로 그어서 브리핑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이미 나와져 있는 기술에서는 드론들이 현장에 가든 진화대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오면은 3차원 영상 정합을 통해서 GIS 위에 이렇게 화선을 실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시간 드론에서 보내오는 화염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진화 전략이라든지 그 산불을 끄기 위한 자원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산불 진화 드론에 소화약재를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탱크를 만들어서 담수를 해야 되는데, 드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탱크에 액체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게 되겠죠. 그러면 드론의 비행 안정성이 크게 위해가 되니까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서 넘실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또 하나는 바람이 불게 되거나 그 다음에 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물을 뿌릴 때 아니면 진화약재를 뿌릴 때 이 산포되는 이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AI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풍향 풍속을 가지고 드론이 날아가는 비행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뿌리면 가장 화선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그럼 물을 뿌릴까 아니면 조금 더 강한 산불 진화 약재를 뿌릴까라는 건데요. 당연히 물보다는 산불 진화 약재가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 소화 약재는 한 번 더 화학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또 조금의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죠. 저희가 해외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한 이 산불 진화 약재 같은 경우에는 리타던트라고 하는데, 단시간 내지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 약재를 지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24시간 뿌리고 난 다음에 불을 지펴봐도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타던트를 산불 진화 드론에 활용하게 되면 뿌린 곳에는 더 이상 신경을 좀 쓰지 않아도, 또는 산림인접지 농가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 곳에 미리 뿌리면 이렇게 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종합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이루게 된다면 보시는 디자인된 그림과 같이 정말 산불 재난에 엄청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드론을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산불 진화 헬기는 큰 불이라고 하는 주불 진화에 주력을 하고, 이러한 산불 진화 드론은 편대 비행으로 그 가변에 있는 프랭크 파이어라고 하는 주변 산불이나 산림인접지 주변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에 가면 숲속에서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이라는 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산불 현장에서 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이상 계시게 되는데 먹을 게 없고 물마저 없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의 GPS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이 산불 진화 드론이 그분들의 먹거리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주력 산불 진화 헬기는 야간에 하기 너무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거를. 하지만 산불 진화 드론은 GPS 정보 좌표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야간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대 습도가 높아지거나 바람이 잦아지는 야간에 불 끄기가 더 좋은데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니 방법은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산불 진화 드론이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거나 무인 시스템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효율적인 드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모든 나라가 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호스를 매달아서 불을 끄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소화탄을 달아서 뿌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드론의 기술이 산불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려면 첫 번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과 법 제도들을 이제 빨리 개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현장에 활용할 때 기존에 있던 산불 진화 헬기 이러한 것과 충돌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현장 진화 전략에서의 그러한 개편들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 좋은 거 하나만 갖고는 이런 종합적인 산불에 대해서 대응이 무척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의 노력 발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산불을 막기 위해서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드론을 이용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산불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잘 활용해서 산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나기 전과 산불 나기 후에 장면들을 보시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우리 숲을 보호하고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